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따뜻한 봄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맹세하며 수많은 하객 앞에서 약속을 나눴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내 편 같았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아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참 빠르게 퇴색되었다. 첫 해는 그럭저럭 알콩달콩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내게 건네는 말은 밥 먹었어. 오늘 야근이야. 피곤하다. 같은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조차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 자는 것 같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리면 그제서야 정말 혼자인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쉬고 있음에도 살고 있다는 감각이 흐릿해져 갔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상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신혼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러울 만큼 우리 관계는 차가웠다. 남편 민석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엔 축구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처음엔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심을 느꼈지만 몇 달째 반복되자 그것이 내게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을 주는지 그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는 저녁 식탁 위에서 나는 종종 상상에 빠지곤 했다. 지금 이 자리에 민석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다면 어떨까? 말도 잘 통하고 퇴근 후엔 꼭 연락을 해주며 가끔은 꽃다발도 사오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 현실에선 사라진 설렘을 상상 속에서만 되살려야 하는 내 자신이 참 딱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민석은 퇴근이 늦을 거라며 아침에 미리 톡 하나를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하며 유리컵을 닦다가 문득 멈춰섰다. 한밤중에 고요한 부엌에서 접시 하나를 헹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지금 누구랑 사는 거지? 소리도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그 감정을 밀어넣을 곳이 없어 냉장고를 열어 술을 꺼냈다.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날은 기분이 이상하게 따라주었다. 쓴 맛조차도 이 순간엔 위로처럼 느껴졌다. 민석이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빛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왜 안 자고 있어? 그 말이 전부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왜 술을 마셨어? 무슨 일 있어? 같은 말은 없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술 마셨네? 응.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이 관계에 무언가 심각한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또렷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석의 친구 성훈이었다. 대학 시절 한 번 본 적 있던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니 훨씬 부드러워진 인상이었고 말도 참 잘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났지만 그날 이후 그는 두세 번쯤 내게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짧게 대답하며 무심하게 넘겨왔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괜찮아. 오늘 좀 추운 것 같던데 감기 조심해. 남편은 잘해줘. 내 친구지만 가끔 너무 무뚝뚝하더라. 나 그날 너 웃는 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 민석은 모르겠지. 내 얼굴에 다시 미소가 생긴 이유를.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민석은 여전히 바빴다. 아침마다 허둥지둥 양복에 셔츠를 꿰차고 넥타이 매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구두를 신으며 이미 회사 보고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 먼저 나갈게라는 말조차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날이 많았고 출근길 커피를 함께 마시던 시간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 그가 없는 아침은 조용하고 그의 흔적이 남은 탁자 위 머그잔만이 바쁘게 살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혼자 깨어있는 거실에서 빵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소리마저도 왠지 외로워 보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민석도 힘들 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만을 거고 나한테 괜히 풀까봐 더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나를 속이듯 위로했지만 그럴수록 속은 점점 더 말라갔다. 차라리 대놓고 화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싸우고 울고 부딪힐 수 있을 테니까.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다가 문득 붓을 내려놓고 멍하게 나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새로 산 립스틱 색깔을 민석에게 보여주며 이 색이 예쁘지 않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고 반응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였다. 결혼 전에 민석은 그렇게 말했었다. 내가 너 웃는 거 보면 기분 좋아져. 그러니까 많이 웃어줘. 그 말에 힘이 나서 괜히 헛웃음이라도 지어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웃는 모습을 그가 기억하고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아 보였다. 혼자 앉은 내 모습이 유독 고요하게 느껴졌고 테이블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연인들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끔거렸다.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성훈의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요즘은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읽고도 답하지 않았던 메시지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마음에 자꾸 걸렸다. 누군가가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준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럭저럭. 민석은 바쁘고 난 그냥 집에만 있어. 요즘 날씨 좋더라. 보내고 나니 괜히 조급해져서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뭘 바라고 보낸 건 아닐 텐데도 답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게 이상했다. 잠시 후 도착한 짧은 메시지. 그럼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문장이 길지 않았는데도 뭔가 뚝 끊겼던 가슴 한 구석이 살짝 건드려지는 느낌이었다. 갑작스럽고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감정이었다. 그런데도 따뜻했다. 민석에게는 받은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또 늦게 들어왔다. 나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고 그는 조용히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뒤 내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다. 다녀왔어. 응. 일찍 잤네? 응. 피곤해서. 그렇게 대화는 끝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고 민석의 체온이 닿지 않는 이불 끝자락에 몸을 말고 있었다. 마음이 점점 더 식어가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내일은 성훈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커피 한 잔만이라는 말이 다정한 눈빛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내 마음이 바깥의 온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었다. 민석이 없는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달았다. 민석이 주말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거의 없었기에 뜻밖이었고 거실 청소부터 커튼 먼지까지 다시 닦아내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나는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머리를 말리다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고 립스틱 색을 2번이나 바꿨다. 그 사람 성훈이었다. 민석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고 했다. 선영아, 성훈 올 거야. 오랜만에 봐서 둘이 술 한잔 하기로 했어. 응, 그럼 간단히 안주라도 준비해야겠다. 아냐, 뭐 시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접시를 꺼내고 민석이 좋아하지도 않는 오이 무침을 만들었다. 거실 탁자 위엔 초도 하나 켰다. 뭐든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괜히 손끝이 부드러워졌다. 문이 열리자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잘 지냈냐? 너야말로 얼굴 좋아졌네. 어머, 안녕하세요. 선영이에요.
예전에 한 번 뵀었죠. 기억하죠.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시네. 성훈의 눈빛은 편안했고 말투는 느긋했다.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누군가의 기분을 바로 읽어내는 부드러운 눈이었다. 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고 민석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탓인지 술이 빨랐다. 어느새 눈이 반쯤 풀렸고 성우는 그런 민석을 웃으며 받아주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 말도 마라. 야근이 일상이야. 주말도 없이 돌려막기야. 돌려막기. 그래도 뭐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 성우는 조용히 듣다가 잔을 가볍게 채워주며 나를 바라봤다. 선영 씨는 어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네, 가끔은요. 그래도 요즘은 나름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가 묻는 말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온도였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같은 것. 민석과의 대화는 늘 보고서 같았다. 요점을 말하고 결론을 내고 빨리 끝내야 했다. 하지만 성훈과의 대화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말이 오고 갔고 그 안에 묘한 위로가 있었다. 민석은 결국 거실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은 익숙했다. 나는 민석이 잠든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성훈에게 물었다.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죠. 마실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면. 보리차라도 괜찮으시면요. 보리차 좋죠. 따뜻한 거. 주방에서 물을 데우는 동안 성훈은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깔끔하고 따뜻하고 민석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꾸민 거예요. 전 사실 북유럽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우드톤은 잘 안 맞는 편인데 그런데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성훈이 웃으며 건넨 말에 순간 괜히 속이 간질거렸다. 말 한마디에 괜히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커피포트를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커피잔 2개를 받아 들고 돌아왔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TV를 켜지도 않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말없이 시간을 쌓아갔다. 아주 잔잔하고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 선영 씨, 웃는 거 예뻐요. 요즘은 잘 안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말은 잘했지만 표정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는 얼굴로 모든 걸 감추고 있었는데 성우는 그걸 알아챘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가 들켜버린 걸까? 그의 시선은 무례하지 않았고 따뜻했다. 그저 누군가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라봐 준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몽글하게 흔들렸던 것뿐이다.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우리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참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사랑도 격정적인 말도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누군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선 하나. 오늘 밤 나는 이상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 앞에서 나는 지금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민석은 출장 가방을 싸며 핸드폰을 2-3번 확인했다. 바쁜 일정이라며 아침부터 짜증을 냈고 나는 모른 척 조용히 도시락과 여벌 양말을 챙겨주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어 햇살을 들여다보았다. 그날 저녁 성훈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늦게까지 근무라면서요? 선영 씨 혼자 계신다기에 잠깐 얼굴이나 보일까 해서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이렇게 떨리게 할 줄은 몰랐다. 거절하지 않았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피하지 않았다. 저녁 준비는 소박했다. 미역국과 간장불고기, 냉장고에 남아있던 캔 맥주 2개.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조명등도 하나 켰다. 커튼을 절반쯤 걷고 식탁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촛불을 얹었다. 누가 보면 생일도 아닌데 분위기를 낸다며 웃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내게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였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성우는 평소보다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엔 디저트 가방을 들고 있었다. 분위기 좋은데요? 생일도 아닌데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해서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나란히 놓인 접시 너머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성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명보다도 더 부드러웠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묘하게 체온이 느껴졌다. 혼자 있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더 쓸쓸해져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가끔 더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맞아요. 나는 그에게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캔 맥주를 열었다. 톡 하고 울린 소리와 함께 마음속 무언가도 동시에 열리는 것 같았다. 술 기운이 들어갈수록 말은 조금씩 풀렸고 평소 하지 않던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민석과의 무미건조한 일상, 반복되는 대화 없는 시간들, 점점 닫혀가는 마음의 문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석이 원래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눈빛도 숨소리도. 선영 씨는요? 저요? 지금 뭐가 가장 그리우세요? 그 질문에 나는 말을 잃었다. 가장 그리운 건 손. 말하지 않아도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던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물었다. 성훈 씨는 누군가 그립진 않아요? 지금은 선영 씨가 그리운 사람이네요. 맥주 캔이 반쯤 비워지고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답 대신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과 조명의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가 컵을 들었다. 그 손등에 얹힌 핏줄, 나지막이 흐르는 숨결. 나는 너무 자세히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눈을 피했을 거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성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요? 선영 씨, 요즘 너무 외로워 보여요. 내가 괜히 자꾸 눈이 가요. 안 그러려 해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던 것을 이렇게 쉽게 들키는지.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 같았다. 우리는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심장이 조용히 두근대기 시작한 거리. 선 넘는 거 싫죠. 누군가 선을 그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마주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흐르듯 다가왔다. 그는 내 손끝을 스쳤다. 딱 한 번, 가볍게. 하지만 그 온도는 지금도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조용한 집, 켜진 조명, 그리고 손끝에 남은 체온. 성훈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짧은 순간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깊었다. 마치 한 장면이 천천히 늘어난 눈앞에서 재생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손끝이 닿은 건 정말 우연이었다. 컵을 건네다 손가락이 스치고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도 그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고 그 짧은 정적이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저 순간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이미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성훈이 고개를 숙였다. 살짝 이마를 문지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괜히. 아니에요. 괜히라뇨. 그냥 그런 거잖아요. 놀랐을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고 작았다. 그도 알아차린 듯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허둥대는 손으로 외투를 들고 현관 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영 씨가 불편해질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지금 조금 흔들려서. 그러니까.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나지막이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 문을 지나며 고개를 돌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고 가슴은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있던 자리엔 그의 향이 남아 있었다. 희미한 향수, 맥주, 그리고 조용한 숨결.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을 감고 단 한 번 스쳤던 그 손끝의 기억을 꺼내어 되새겼다.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 안에 뭔가가 슬금슬금 아주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 하나만이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나는 눕지 못한 채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자꾸만 누군가의 그림자를 상상하게 됐다. 그러다 정말로 소리가 났다. 조용히 열리는 방문, 아주 천천히 삐걱이는 소리. 누구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 사람, 성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멈췄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묻지 않았다. 왜 왔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지금이 몇 시냐고.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영 씨, 자요? 낮은 목소리. 귓가에서 맴도는 숨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나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다가와 내 무릎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이 이불 위에 살짝 얹혔다. 나는 숨을 멈췄고 그는 다시 아주 천천히 물었다. 돌아갈까요? 지금이라도.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이불 밖으로 꺼내 그의 손등 위에 얹었다. 아주 조용하게 스스로를 내주었다. 그는 긴 숨을 토하고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 다음은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고 이불이 들춰지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지나 어깨 위를 타고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모든 저항이 사라졌다. 입술이 어깨를 스쳤고 쇄골을 훑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떨렸다. 멈춰달라고 말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은 다물려 있었고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나를 덮고 그의 몸이 내 위로 밀려들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었다. 참았던 외로움, 목마름,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욕망이 차례로 차오르고 터지는 순간 무엇보다 나는 나를 내려놓았다.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미안함은 뒤에 밀려올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뜨거웠다.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가슴을 덮었고 나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붙잡았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혔고 허벅지와 허벅지가 얽혔다. 그 밤 나는 선을 넘었다. 아니, 우리 둘 다 넘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주 조용히 울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가 복잡했고 몸은 낯선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불 안은 미묘하게 따뜻했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무슨 꿈을 꿨던 걸까? 아니, 이건 꿈이 아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문득 방 안에 있던 그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 걸 느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닥. 그러나 그가 두고 간 셔츠 한 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아마 입고 나갈까 하다 말았겠지. 서두르느라. 아니면 일부러 놓고 갔을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가 나가던 순간을 나는 보지 못했다. 분명 깨어 있었는데도 나는 그의 마지막 눈빛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아마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가랑이 사이로 묘한 감각이 밀려왔다. 지워지지 않는 밤의 흔적,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내 안의 죄책감. 나 미쳤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나 미칠 수 없었다. 차라리 울어버릴 수 있다면 조금 나을 것 같았는데 눈물은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끈적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쾌락과 죄책감, 달콤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 우리가 나눈 것은 욕망이었을까?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저 충동이었을까?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건 분명했다. 그 사람의 셔츠를 손에 쥐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날 이후 나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까, 문을 두드릴까. 그 사람이 다시 올까봐 두렵고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더 두려운 나날들이었다. 머리맡에 남겨졌던 셔츠는 며칠을 내 손에 닿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무심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내 안에 남겨진 흔적이 나를 괴롭혔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밤 또다시 문이 열렸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놀라지도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섰다. 어떤 사과도 설명도 없이 단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응.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눈빛이 그를 더 자극하고 있다는 걸. 입술이 맞닿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서로의 숨을 빨아들이듯 격렬하게 얽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내 슬립을 벗겨냈다. 바닥에 떨어지는 옷소리가 방 안에 쿡쿡 박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이렇게 조용해? 들킬까봐. 그런가 봐. 그럼 입막음은 내가 해야겠네. 그는 웃지도 않았다. 대신 내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깊게 눌렀다. 그 순간 내 입속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본능의 언어였다. 이번엔 전보다 더 거칠었고 더 깊고 더 뜨거웠다. 침대 위에서, 바닥 위에서 나는 두 팔로 그를 껴안았고 두 다리로 그를 감쌌다.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다 끝난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내 등허리를 따라 움직이던 그의 손이 마치 무언가를 다독이는 듯 했지만 그 다정함조차도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도 올 거야? 그건 너한테 달렸지.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다시 끌어당겼다. 이번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남편의 등 너머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다. 뒷목을 감싸던 손, 허리를 지그시 누르던 무게, 그리고 내 귀에 닿았던 그의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게 지금 이 공간, 남편의 곁에서조차 여전히 선명했다. 요즘 좀 힘들지. 일도 많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조금. 우리 오랜만에 좀 가까워질까?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왔다. 남편의 손이 내 팔을 더듬듯 잡았고 천천히 허리께로 내려왔다. 익숙한 감촉인데 이상하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손길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온기와 달랐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감촉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 멈췄다. 오늘은 그냥 잘래. 왜? 불편해. 아니,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다. 그의 호흡은 금방 일정해졌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두 손을 움켜쥔 채
내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나 왜 이러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물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 몸이 기억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손길이었고 내 가슴이 다시 뛰는 순간은 이 침대가 아니라 다른 침대 위였다. 죄책감은 서서히 나를 조여왔다. 남편의 뒷모습은 더없이 평온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죄인처럼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침대 밑에 감춰둔 작은 티셔츠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는 작고 얇은 그 조각의 천이 지금 내게는 이불보다 따뜻했다. 회식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골목을 돌아 나가려는 찰나 나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사람을 마주쳤다. 그가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다. 회사 근처인 줄 몰랐네. 퇴근해. 응, 우산 없어? 응, 차 두고 나왔거든. 비는 이미 꽤나 굵어져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우산은 작았고 비는 점점 거세졌다. 우린 어깨를 맞댈 수밖에 없었다.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골목 중간 인적 없는 조용한 구석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혹시 싫으면 지금 말해.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다가왔고 비에 젖은 우산 아래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머릿속의 모든 장면이 멈췄다. 남편도, 집도, 이름도, 내 신분도 다 사라지고 그저 입술의 감촉만이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가 속삭였다. 알아. 근데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없이 한참을 골목 끝에서 그가 나를 안았다. 그 품은 지난밤의 그것과는 달랐고 내가 원했던 온기가 그대로 스며들었다. 처음보다 더 뜨겁지도 더 서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포옹 속에서 이미 수많은 말과 선택을 한꺼번에 끝내버리고 있었다. 우산 속 비의 장막이 우리를 감추고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나의 뒤통수를 오래 바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 남편은 빵을 한 입 베어물고 내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너 향수 바꿨어. 향수, 아니, 안 썼는데. 방에 희한한 향이 나더라고. 전에 맡아본 적 없는 거. 순간 멈췄다. 그 향. 어젯밤 골목에서 스며든 그 사람의 채취였다. 셔츠에 남았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가? 세제 냄새 아닐까? 나는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나를 빤히 보았다. 의심과 피로가 섞인 눈빛이었다. 뭐 그렇게 예민해졌어. 내 말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럴 만한 일 있어야지. 요즘 이상하잖아, 너. 부엌 뒤편 하얀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잔잔한 호수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옆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 오래전 그가 내게 남긴 메시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종이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문처럼 느껴졌다. 벗어날 수 없는 프레임. 이제 틈이 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몰래 그의 눈치를 살폈다. 마치 내 손이 아닌 듯 접시 하나를 놓쳐 탁 깨지는 소리를 냈다. 괜찮아? 남편이 묻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응, 그냥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우리의 일상이 조심스레 깨지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의 첫마디에 나는 웃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 대답하면 더 위험해지는 말. 그럼에도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날은 낮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우리 둘은 작은 모텔의 하얀 시트 위에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숨결은 닿을 듯 말 듯, 눈빛은 물처럼 흔들렸고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작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엔 가느다란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멈출 수 없다는 걸. 처음엔 욕망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회식인데 나 늦어. 응, 알았어. 익숙한 톤으로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엔 어느새 온기가 사라졌다는 걸. 나만 모르는 게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들어와 세탁기를 돌리다가 무심코 거울을 봤다. 그 사람과의 흔적이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었고 내 얼굴엔 지울 수 없는 여자의 표정이 있었다. 샤워기 아래 나는 그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비누 거품 사이로 자꾸만 그의 손길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뭐야, 분위기 다르네?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인다. 그래. 나는 책장에 눈을 두고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나는 다시 그 사람의 손을 떠올렸다.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그 다정한 목소리, 섬세한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여자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와 단둘이 떠난 여행, 멀리 가지 않았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남짓한 곳, 작은 산자락 아래 강이 흐르는 마을, 고요하고 사람 없는 그곳이 우리 둘에게는 천국 같았다. 숙소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따로 또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았다. 이렇게 나랑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과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내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할지, 아내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그저 도망친 여자인지, 그 사람과 결혼한 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때 왜 진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궜다. 그땐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불 꺼진 방, 조심스럽게 맞닿은 입술, 숨소리 사이로 피어나는 체온.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너와 나만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 거리 없이 그의 품에 몸을 누였다.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그렇게 속삭이자 그가 말했다. 이제라도 왔잖아요. 그 짧은 말이 내 심장을 밀어내듯 파고들었다. 이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남편이 혼자 차려놓은 저녁이 식고 있었다. 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왜인지 낯설게 느꼈다. 이젠 저 사람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감정만 남은 집. 나는 내 몸의 온기가 다른데 묻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어제까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나는 오늘 아침이 되자 다시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다. 아니, 피곤해서 그래. 늘 해오던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 거짓말은 내 입에 너무 익숙했고 남편은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밤이 오면 더욱 두려웠다.
남편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몸이 먼저 뒷걸음쳤고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다. 잠이 많아졌네. 그가 웃으며 등을 돌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체온과는 너무 다른 감각이 피부 위로 스며드는 듯했다. 진짜 사랑을 느껴본 후의 몸은 거짓을 참지 못한다. 남편이 내게 키스를 하려던 그날 밤 나는 뺨을 돌렸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고 나는 괜히 짜증을 냈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냥 좀 지쳤어.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남아 있었던 탓이다. 이쯤이면 끝내야 하지 않나. 수백 번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 생각은 그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는 순간 무너졌다. 잘 돌아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만나자는 말에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큰 건 그리움이었다. 끊어야 할 걸 알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관계.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덮어두려 했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모멸과 실망 그리고 복수를 읽었다. 선영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몇 년 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무게가 등골로 스며들었다. 그 사람 누구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숨만 삼켰다. 말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다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며칠 후 그 사람 진우는 더 대담해졌다. 이젠 내가 퇴근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다 필요 없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건 이쪽이잖아. 노골적으로 거리낌 없이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한때 떨리던 그 손길은 이젠 무게만 남아 있었다. 나도 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이름 없는 위로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이 사랑이든 도피든 죄든 벌이든 적어도 나의 선택이라 말하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이상한 기운이 찾아왔다. 배가 아프고 울렁거리는 속. 불규칙해지던 생리가 결국 멈춰 있었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들고 나오는 길. 세상이 조용하게 기울어지는 듯했다. 두 줄, 작고 선명한 붉은 선이 내 모든 선택을 흔들었다. 진우의 아이일까? 남편의 아이일까? 아니, 그 어떤 아이도 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안에 나는 혼잣말을 삼켰고 어느 쪽이든 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고 음식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다. 병원은 가봤어. 응, 그냥 위험인 것 같대.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는 당황했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았다. 그래도 넌 행복해야 해.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차분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여기까지인 걸 알고 있었다. 아이를 낳기로 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이든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